포항북구 김정재 의원입니다. 특허청장님. 네. 예. 네. 최근 우리 경제는 그 지식 기반 경제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무형 자산도 점점 그 가치가 중요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 등 지적 재산권의 가치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그 가치를 평가받고 또 그 평가된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보증, 또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사업 중에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사업은?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지금 최근 5년 동안 특허청에서 IP 가치를 평가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5년간 한 220억을 썼고요. 올해도 작년에는 5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IP 지적 재산에 대한 가치 평가는 어디서 하느냐? 기관을 한 20군데 정도 정해놨습니다. 공공기관도 있고요, 민간기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특허청을 뭘 하느냐? 여기에 지금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죠. 그래서 평가 비용을 보시면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2,860만 원 중에 정부가 50에서 60%, 70%, 8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 방식도 금융기관과 연계된 IP 가치 평가 추진 절차를 한번 보면요. 먼저 기업이 금융기관에 담보나 대출 보증 투자를 신청을 합니다. 그럼 금융기관은 그 기업에 대해서 IP 평가를 해달라고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럼 평가기관에서는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럼 금융기관은 그 평가 IP 지적 재산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금액을 지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지금 현재 그 IP 평가를 받은 금액이 있는데요. 실제 평가받은 금액과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주는 금액, 이것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비례성의 원칙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IP 평가를 받은 금액이 신용보증기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그 회사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그 실제 가치평가 대비 조달 금액,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받은 금액의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것, 최소로 지급된 것 또는 최대로 지급된 걸 한번 뽑아봤습니다. 신용보증 신보해죠. 평가 금액은 37억 정도 평가를 받았는데 그 회사가 IP가요. 지적 재산이. 그런데 실제 조달 금액은 2억밖에 안 됩니다. 5.3%밖에 안 되죠. 대신에 기보를 보면 최대로 받은 걸 688%나 받았습니다. 평가는 한 1억 3천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달 받은 금액은 9억 5천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금융기관이 왜 정부에서 공식적인 IP 가치 평가를 믿지 못하고 이렇게 들쑥날쑥 최소 최대 이 조달을 할까라고 봤더니 한마디로 이 금액 차이가 난 이유는 이런 금융기관이 이런 그 가치 평가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산업은행의 예를 보면은요, 이렇게 IP 가치 평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TCB라는 평가를 합니다. 한마디로 기술뿐만 아니라 시장성, 사업 타당성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해서 나름대로 자체 평가를 한다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업은행의 그 산정 방식을 보면요, TCB의 기술 등급을 나누고요, 신용 등급을 나눠서 아예 이렇게 자기들이 얼마나 지원해 줄지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 한도액은 본인 금융권에서 가진 이 정보와 그 다음에 정부에서 준 가치평가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더 적은 것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이 IT 가치평가는 하나의 요식행위일 뿐이다. 그래서 유의미하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정말 그 금융기관에서 이런 우리 정부에서 돈까지 50억까지 지원해서 주는 이런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그냥 직접 지원해 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아니면 완전히 IT 가치평가를 체계를 완전히 개선을 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이나 보증기관, 투자기관 등등 전문가들하고 함께 이 IP 가치평가를 어떻게 개선할지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지요?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이 IP 가치 평가라는 것이 기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그동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똑같은 IP, 똑같은 기술이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치가 다르게 평가가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IP가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그거를 통해 갖고 금융이 일어나는데 어려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사실은 이 IP가 시장에서 많이 거래가 됐으면 시장에서 이렇게 정해진 가격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정부가 가급적이면은 이것을 어떤 특정한 그 신뢰성 있는 모델을 통해서 그걸 가치 평가를 하고 그거를 이제 시장에 제시를 해주는 것이죠. 이제 그거를 근데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는 거래됐던 거래선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보는 눈에 따라 다르게 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그 평가에 대한 기법 자체도 아까 산업은행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가치평가라는 게 어떠한 곳은 정확하게 이 IP가 갖고 있는 금액이 얼마다. 금액으로 딱 숫자로 나오는 데도 있고요. 아까 그 TCBB처럼 이게 등급을 표시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대출로 쓰는 데도 있고 보증으로 쓰는 데도 있고 투자로 쓰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가급적이면 조금 더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델을 정교화하는 작업도 같이 하지만은 또 하나의 그 노력은 뭐냐면은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거래가 돼서 레코드가 쌓이면 어떠한 기술은 시장 가격이 공정 가격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목표를 2024년까지 약 한 20만 건 정도를 저희가 그런 사례들을 좀 만들려고 그러고 있고요. 각 부처에서 지금 그 IP 평가라는 것, 또 기술 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DB들을 저희가 모아서 그러한 그 준거 되는 자료를 저희가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IP 평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고 그거를 보는 곳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르게 가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을 줄이기 위한 작업들을 모델을 저희가 정교화하고 또 준거 레퍼런스를 많이 모으고 있는 그런 활동들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아직 그 초기 단계라서요. 예, 저희가 더 개선책을 만들겠습니다.